아하, 성탄절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25일의 다음 날이니까 26일,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조국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칠지 말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아니야, 불구속 기소할 거야. 아니야, 영장 칠 거야. 해석이 분분했는데 김민지 기자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검찰 수사 중인데 그중에서도 유재수 전 그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영장 실질심사가요. 바로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되기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정면 돌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과거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비호 발언을 했던 것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비위와 관련해서 그거 근거가 약했어요. 그거 유재수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검찰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거가 약하기 뭐가 약해요? 수두룩했고 아주 위중했는데 다 알면서도 그 감찰 무마한 거 아니에요?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님?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가 비리보다 이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감찰 무마건이. 감찰 중단 이코로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조국 일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오늘 조국의 영장은 서울 동부지검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직권 남용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보고 동부지검이 영장을 쳤다. 조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선요. 구속된 유재수 씨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 네. 이 정말 적나라한 뇌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수법이 나와요. 오죽하면 KBS에서 슬기로운 뇌물 생활 이런 제목으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슬기로운 뇌물 생활이라는 것을 제목 붙일 정도의 이런 혐의가 나왔는데 이 비위 내용을 당시에도 고스란히 확인해놓고도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 그리고 유 전 부시장이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결과적으로 승진까지 할 수 있었던 정황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섰다. 이런 혐의는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판단한 거죠. 그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동부에서 했느냐?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상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법조인들과도 주초에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일가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민정수석대의 공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감찰무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동부지검에서의 사안이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사의 영역만으로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기소를 해야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져와야 돼요. 수사 자료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민정수석 재임 때의 일만 가지고도 충분히 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영장 발부도 내다볼 수 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검찰의 자신감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일가 이것도 빠지고 민정수석 재임 시절의 유재수 씨 건 감찰 무마 의혹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느냐. 자, 영장 청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 이거는 모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라고 해도 죄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예요. 정경심 교수만 하더라도 영장 발부되고 나서는
흐름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또 다른 어떤 선에서의 사안도 지금 수사 사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목요일 성탄절 다음 날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늦게 이르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오늘 검찰은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직권 남용 혐의를 오늘 검찰이 적용을 했는데 이게요. 간단치가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소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직권남용은 쉽게 얘기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고 직무유기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직무유기예요. 근데 검찰은 이 감찰 무마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인 조국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감찰 무마를 했으면 안 되는데 감찰을 무마시켰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직무유기 1년 이하. 그만큼 직권남용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글에 빅주시죠. 검찰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영장 칠까 말까. 근데 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다. 시간 문제였다. 첫 번째. 감찰 중단을 결정할 당시에요. 이미 유재수 비위 사실을 조국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상당 부분 확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중단했어요? 다 뭐 수사 의뢰하든지 했어야지. 이게 검찰의 생각. 두 번째. 감찰 중단할 무렵에 무슨 일이 있느냐? 금융위원회의 사표 수리 방침도 함께 결정을 해요. 이게요, 공무원들은 사표가 수리되잖아요? 그러면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를 못 해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죠. 세 번째. 백원우 등 일제히 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조국 지시예요, 조국 지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2, 3. 어쩔 수 없다. 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요.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은 국회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간단한 개인 비위만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약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부지검에 출두하고 나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무적 얘기를 최종 했어요. 책임. 그런데 검찰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 이미 감찰이 중단될 당시에 뜰 채로 뜰 정도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 발언 기억나네요?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인걸 특활반장도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했다. 그러면 간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상당 정도의 비리가 확인이 된 거죠. 뇌물 이런 것이 수습했다. 네. 확인된 거죠. 수습했다. 실제 보면은 그 당시에 감찰이 중단된 과정의 핵심이 뭐였냐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이 해외에 있는 그 부인과 자녀들한테 송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계좌에서는 한 푼도 돈이 안 나가요. 송금 내역이 없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 계좌에서 도대체 어디서 돈이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를 하려니까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해외 계좌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걸 가져오라고 얘기했더니만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거예요. 잠수 탔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이 상태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뭐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투석권은 바로 그걸 갖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또 추가해가지고 이제 일사천리. 이첩을 하는데 그게 예. 아니라 감찰을 중단해. 그리고 실제 나왔던 얘기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감찰 중단에 대한 요구가 왔다. 전화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제로 수사 의뢰를 하던 감찰을 지속하든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직권남용을 행사한 거고 아하. 해당 기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 과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하게 한 거고 예, 예. 그런 거에 뒷받침해서 백원우나 박형철 비서관이나 이 사람들이 그것의 결정권자 나중에 뭐 누가 외압을 넣는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 문제고 예. 그거는 조국이 분명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검찰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예단할 수는 없으나 조국마저 구속이 된다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일찌감치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 발부 여부는 목요일 밤 늦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관심은 이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검찰이 영장 쳤다 이거지. 그럼 그 다음 관심이 뭐예요?
영장이 발부될지 말지잖아요.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자, 김민지 기자 예상해 볼까요? 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부장판사가요. 이 서울 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 전담 권덕진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아, 공교롭게도? 예, 당시 유재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여러 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지만 또 범죄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또 상반된 해석도 있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유재수 영장을 발부했던 권덕진 판사가 조국의 영장 심사를 맡았다. 글쎄요. 이게 뭐 물론 우연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유재수를 구속시킨 인물이니까 김 교수님. 네. 조국 전 장관의 구속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단정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문서 위조나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영장을 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요. 예.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가 뭐냐면 정부적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근거가 미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검찰은 분명히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포렌식을 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민정수석 실사 알았을 텐데 그렇다면 범죄 사실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좀 확인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청와대는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의 내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소위 소속기관 통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수사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정수석실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예.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시한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정확하다면 제가 볼 때는 발발 가능성도 상당히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뭐 어떻게 정현님? 예. 그 뇌물죄가 훨씬 중한 범죄인 거는 맞습니다. 직권남용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심스럽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발부 이유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정현님 생각. 뭐냐면요. 예. 일단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소명이 됐을 겁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예. 근데 이 사건에 지금 추가적인 사안이 존재합니다. 무슨 어떤 얘기냐면 거죠? 예.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외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술을 일관되게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조국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예. 이 직권남용 문제가 지금 이미 이제 그 이인걸 특감반장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소위 청와대에 있는 친문 그룹들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임종석, 윤건영, 뭐 김경수 등등이 단체방을 운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텔레그램. 근데 사실은 거기서 만약에 인사에 대한 농단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감찰할 책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원래는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가 계속 안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재판부는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뇌물죄에 비해보다는 직권남용이 덜한 거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더더군다나 이미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전 정권 인사들이 대부분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 점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노부장? 예. 우선 우리가 민정수석으로서의 재임 때 일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다? 바로 지금 생각나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직무 관련 범죄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달라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불법 사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자신이 감찰을 중단시키도록 한 것, 이거는 정무적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죠. 예. 다른 사람이 이미 결정을 한 것을 직제상으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자기도 가담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대로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역할이 더 크지 않았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 3번째 됐어요. 그리고 2003년에 나라종금 사건 때는 살아있는 대통령의 현 권력의 가장 최측근 안희정 씨가 4번째 영장 청구만에 발부가 됐거든요. 아, 4번째에 발부됐어요? 그렇기 오. 때문에 단박에 영장 청구한다고 발부가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좀 갈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영장 발부 여부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비서관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아니 말이에요. 유재수가 조사를 거부하는데 어찌하오리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유재수가 조사 거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된 비위 정도만 해서 저 금융위에 통보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청와대가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어찌하오리까? 수사 의뢰할지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할지는요. 민정수석실의 판단이에요. 판단 권한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세 번째.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언론들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삼가하세요. 이게 기자 출신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의 오늘 조국 영장 청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조 부장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참 윤도한 전 수석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네, 기자로서 그러면은 팩트 체크,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임무가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에요. 이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그 해당 공무원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찰 받으시겠습니까? 해서 동의해서 감찰이 진행될 것 같으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누가 동의하겠어요? 누가 감찰 받겠어요? 아무도 감찰 안 받죠. 안 받는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 잘못이 됐고 예. 두 번째는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만 통보, 그러니까 금감위에만 통보를 했지 검찰 수사를 의뢰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정태근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유학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좌 추적에 대해서 특히나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했어야죠. 바로 이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 재량권을 남용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직권남용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그런 것이군요. 그리고 세 번째, 예.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 보도라고 삼가하세요. 했는데 자, 유재수 씨 공소장까지 나왔습니다. 공소장을 보고 기자가 썼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의혹 보도? 이게 기자 출신이 할 얘기입니까? 아이쿠야.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발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후배 기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이에요. 소통. 이런 게 국민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자세입니까? 무조건 윽박 지르는 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됐다. 제가 정현님.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은요. 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수사를 의뢰할지 기관에 통보해서 인사 조치할지는 민정실의 판단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다. 그러면서 검찰한테 계속 허락받고 일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범죄적 행위, 고위공무원이 하는 범죄적 행위를 묵인하면서 간단한 비사실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에 뭐 사표를 내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묵인해 주는 게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봐야 돼요? 어허. 그런 권한을 도대체 민정수석한테 누가 줬냐고. 누구한테 주냐 그 권한을. 근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더더군다나 조국 수석은 법학과 출신이에요. 형법을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마치 검찰은 공격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거 정말 좀 심각합니다. 네, 제가 예. 빠뜨린 게 있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말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가 가장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보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지금 대법원 결정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수감이 됐고 대통령직을 내놔야 됐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 탄핵을 그러면 결정했겠습니까? 왜 지금 감옥 가 있죠?
왜 우리는 그러면은 그 수많은 기사를 썼을까요? 윤도한 전 수석은 잘 생각해보고 발언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윤도한 수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